이때까지는 그람수에 대한 법칙이었으면 지금은 무슨 법칙이냐면 이제 기체를 화학 반응을 시킬 건데 기체는 양을 셀 수 있니? 질량을? 아니요. 세기 불편하지. 너무 힘들어. 막 0.000g인데 걔를 몇 그램 단위로 화학 반응을 시키겠어. 그래서 게이 우리삭 이름이 게이야. 성향이 게이가 아니야. 이름이 게이야. 게이 우리삭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기체들을 자 일정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나름의 기체들끼리 반응하는 부피 단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거야. 기체 반응의 그러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법칙의 이름을 먼저 얘기해 주자면 이거야. 자, 그럼 얘는 뭐냐?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얘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랑 반응해서 전기 에너지를 확 주면 수증기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수증기. 오케이? 당연히 화학 반응 쓴다라고 하면 수소 원자 형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 아닐 거니까 수소기체, 산소기체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져. 맞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10ml의 수소 기체를 주고 그다음에 10ml의 산소 기체를 줬어. 일정한.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만 얘가 들어갈 거니까 에너지 줬어. 줬더니 자 10하고 10을 줬는데 오케이 이 중에서 그죠? 항상 산소가 5ml가 남더라는 거야. 오케이? 5ml가 남아. 5m 남고 그리고 그러면 반응에 참여한 건 지금 현재 반응에 참여한 거 5m라는 얘기지. 반응에 참여한 기체의 부피가. 그래서 그 박스라고 하는 그 공간 단위가 우리 앞에 부피잖아. 그 박스라는 공간 단위가 부피니까 저 반응에 참여한 게 5ml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10ml가 있을 거고 이 두 개 더하면 그러면 생성된 게 당연히 두 개 더해진 것처럼 15m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실험을 해서 결과를 봐봤더니 내가 재료를 10 주고 10ml를 줬는데 항상 만들어지는 수증기는 10ml가 반응에 참여하고 5ml가 반응에 참여했으면서 10ml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오케이? 뭐지? 뭐가 잘못된 건가? 라고 해서 또 다르게 20ml의 수소를 주고 20m의 산소를 줬어. 일정한 온도하면 하에요. 두 개를 줬더니 자 만들어지기는 20m가 만들어져. 근데 반응에 참여한 건 얘가 여전히 또 남더라고. 10m가 남아.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한 게 10m죠. 그죠? 20m는 다 반응에 참여했고요. 두 개가 그냥 더해져서 30m의 생성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맞죠? 두 개가 그냥 단순히 더해져서 30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똑같이 20m가 만들어지더라고. 오케이? 뭔가 일정한 룰이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놓고 보니까 저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랑 반응할 때 그래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를 올리면서 맞출 수 있죠. 이 숫자? 그러면 얘가 두 개인데 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숫자에 얘가 맞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 숫자 2를 써. 맞죠? 그러면 두 개 됐죠? 근데 여기가 4개가 됐으니까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를 2를 쓰면 그치? 앞에 이 각 분자에 앞에 숫자가 써져 있는 이거 2대 1대 2 이 분자를 구성하는 분자의 개수비 만큼이 지금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내가 아무리 10을 주고 10을 줘도 늘 산소가 5가 남고 5만 화학 반응에 참여했잖아. 그치? 그들을 간단한 정수비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니까 너도 얘를 1배로 하면 그치? 얘를 2배, 2될 때 2의 비율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맞죠? 또 마찬가지 20을 공급을 해줬다라고 해도 10ml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지. 10이 항상 남았으니까. 그래서 2대 1대 2의 부피비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네. 그래서 각 뭔가의 기체를 생성을 해낼 때 생성물도 기체, 반응물도 기체인 각각을 생성을 해낼 때 그죠? 반응물도 기체, 생성물도 기체인 각각을 만들어내낼 때 거의 뭐가 어쩌더라? 내가 아무리 양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간단한 정수비가 있구나. 오케이? 그 정수비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구나. 그래서 특정 화학 반응에 얘 앞에 분자의 개수비를 맞추게끔 해서 만들어진 이 분자의 개수비만큼이 얘네들이 기체의 반응에 참여하는 기체들의 뭐더라? 부피비더라. 2대. 그죠? 1대. 한 박스 하나의 부피. 그 다음에 1만큼의 2의 부피비만큼으로 수증기가 탄생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걸 누가 알았다? 개유리삭이. 그죠? 근데 당연히 이 안에는 그지? 이 공간 안에는 봐봐 이 공간 안에는 수소라고 하는 입자가 있겠죠.
그죠? 수소란 입자. 자, 우리가 이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또 히스토리가 있냐면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야. 그렇다면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수소, 산소, 수증기를 통해서 화학 반응을 완성을 해보기도 하고 또는 수소랑 염소랑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만들어서 화학 반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항상 10m를 공부를 해줬어. 네. 그치? 근데 얘는 우연찮게도 10m를 다 줘. 그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이 20ml 다 만들어져. 그치? 5ml 다 줘. 예. 근데 남는 거 하나도 없이 10m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단순히 이 수치만 보면 쌤. 단순히 이 수치만 보면 반응물을 다 더해가지고 얘가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네. 그지? 근데 기체들을 생성하는 다른 형태의 화학 반응에서는 예를 들어서 질소기체랑 얘를 적어볼게. 질소기체랑 수소기체랑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내는 경우.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만나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경우. 다학식 한번 써볼까요? 질소는 N2죠. 수소 H2입니다. 그죠? 암모니아식 뭐예요? 암모니아. NH3. 맞아요. NH3입니다. 암모니아. 잘했어요. NH3. 그럼 질소기체랑 수소기체랑 만나서 얘네들 화학 반응 시키려고 할 때 근데 얘네들이 어떠한 양으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냐면 얘를 30ml 줬어. 얘를 30ml 줬어. 그럼 이 30과 30이 다 반응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60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자 남더라. 누가? 얘가 항상 20m가 남아. 그럼 반응에 참여한 건 얼마야? 10mm. 그치? 10m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만 남고 얘는 다 반응에 참여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공간의 크기가 단순히 더해져서 뭔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두 개가 더해지면 40이잖아. 네. 그치? 그럼 40m가 만들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아. 20m가 만들어져. 생성되는 거야. 20m. 그치? 단순한 공간의 더하기가 아닌 거죠. 단순한 공간의 더하기가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얘를 또 똑같이 60m랑 60m의 재료를 줘도 동일하게 60m는 다 반응에 참여하는데 얘가 남아. 얼마가? 40m가 남아. 그러니까 얼마가 반응에 참여한 거지? 20m가 반응에 참여한 거지. 그치? 그리고 생성되기는 얼마가? 40m가 만들어졌어. 40m. 오케이? 그러면 위에 것과 아래 거를 비교해보니까 내가 30, 30을 줘도 1대 10m만 반응에 참여하니까 1대 3대 2의 비율로 화학 반응에 참여한 거지. 그지? 반응에 참여하고 생성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대 3대 2의 비율로 참여가 된 거지. 내가 아무리 60, 60을 줘도 남는 게 있고 40이 남고 20이 반응에 참여하니까 1대 3대 2의 비율로 반응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화학 반응의 종류들마다 이제 기체들을 화학 반응시키는 그 기체의 공간의 단위, 이 부피 단위의 비율이 늘 정해져 있다는 거지. 마침 걔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게끔 해보니까 그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려고 너가 2개잖아. 그지? 너는 개수가 없잖아. 앞에다 1을 써. 그랬더니 H가 6개가 됐지. 그지? 그래서 맞추려고 여기다 3을 써. 그지? 그러면 여기 앞에 1이 생략됐고 1대 3대 2. 이 분자의 앞에 있는 개수비와 그지? 이 부피와 거의 똑같은 거네. 그쵸? 그래서 기체들을 화학 반응하는 그 기체의 종류들마다 화학 반응식마다 간단한 공간의 단위, 간단한 정수비들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구나. 자, 근데 그 전까지의 세상은 무슨 세상이었냐면 원자의 세상이었어. 원자.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절대 원자 혼자로 세상이 안 돌아다녀 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받아들여서 알고 있어. N이라고 하는 그 원자는 화학적으로 그 원자 하나 자체로는 너무 불안정하니까 N 원자들끼리 2개가 결합한다거나 또는 H 원자들끼리 2개가 결합한다거나 O 원자들끼리 2개가 결합해서 너가 산소기체, 수소기체, 너가 질소기체라고 하는 거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걸 알아내기 전에 그 히스토리, 역사적 흐름에서는 그냥 만물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만물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안 쪼개지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오케이?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돌턴이 그걸 정리정돈을 잘해서 돌턴의 원자설 네가 말했던 거 거의 다 맞아. 오케이? 라고 얘기했었다고. 근데 이제 얘 이렇게 기체들이 일정한 공간의 단위로 확 반응에 참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놓은 상태에서 원자만을 집어넣고 진짜 맞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너 반응에 참여한 거 너 하나의 공간 안에 수소 원자 하나 있어. 너 하나의 공간에도 똑같은 개수만큼 수소 원자가 만약 하나 있다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공간에 산소 원자가 하나가 있어. 그지? 오케이? 그래서 모든 여기도 똑같은 화합물, 물이라는 화합물이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보려고 얘를 집어넣고 만들어진 생성물이 똑같은지를 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에도 수소 원자 들어가고 여기도 수소 원자 들어가고. 근데 이 산소 원자가 쪼개져야지만 똑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오류, 원자가 쪼개진다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 전까지의 세상의 흐름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거의 원자 상태로 다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원자는 더 이상 안 쪼개질 거야.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근본 입자야 라고 그걸 받고 살았었고, 물질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지? 근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게일의사도의 실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에러가 생길 거잖아. 오케이, 설명이 안 돼.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과학자들은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해서 그걸 세상을 바꿨죠. 어떻게? 원자 상태로 물질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안정해서 원자들끼리 고온결합을 형성한다거나 이온결합을 형성한다거나 이렇게 결합을 형성해서 요 단위로 돌아다닐 거다. 이걸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이렇게 안정적인 모양, 안정적인 성질을 갖는 얘를 우리는 분자라고 하지. 오케이? 그래서 돌톤의 원자설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 히스토리가 생겨버리니 그 이후에 뭐라는 세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됐어? 물질은 분자 상태로 돌아다니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가 아니야.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 분자를 집어넣고서 세상을 이해하니까, 그죠? 여기도 수소 원자가 안 돌아다니고 수소들의 분자 상태로 수소 성질을 갖고 있고, 여기도 수소라는 원자 두 개가 결합된 하나의 분자가 있고, 그렇죠? 여기 또한 똑같은 산소 분자가 있고, 그렇죠?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그렇죠? 그러면 이 원자가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게 하려면 어때야 돼? 화학 반응 전과 후에,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도 이 기체 반응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맞죠? 일정 성분비 법칙도 이 일괄된 하나의 법칙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야 되겠지, 그죠? 그럼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되려면 항상 정해진 그 특정 분자를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가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 볼트가 하나 있고 너트가 두 개 있어야,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야 특정한 이 성질을 갖는 물질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과 여기에 들어있는 게 똑같은 형태의 원자의 개수비로 들어가려면 여기 O 원자가 여기 하나 뿅 들어가고 여기 뿅 들어가고, 그죠? H 원자가 여기도 뿅뿅 들어가고, 그죠? 여기 뿅뿅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 그죠? 그러면 모든 원자가 다 각각의 생성물에 포함돼. 그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설명이 가능하고, 맞죠?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도 설명이 가능한 거네. 그죠? 일정한 특정 분자를 이루는 일정 개수비로,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다. 이거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각 공간의 단위로 화학 반응을 시켰을 때 그 공간의 단위가, 그 공간의 개수비가 정해져 있더라. 2대1대2. 기체 반응의 법칙까지도 다 설명이 가능한 거죠.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했던 거니까. 그래서 뭐 덕분에,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덕분에 이게 설명이 가능했어.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그러면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됐기 덕분에 이걸 다 설명했을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기체라고 하는 그 특수성, 기체 어때? 되게 막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막 지들끼리 돌아다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정 공간 안에 특정 부피, 특정 정해져 있는 그 베리에이션만큼의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입자 수가 그지? 이만큼의 공간에서 기체 분자가 만약 2개 있고 네. 또 똑같은 이만큼의 공간에서 기체 분자가 하나 있고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그 화학 반응의 처음 재료의 그 양이 막 다양하잖아. 그치? 그러면 계산식에서 이제 한정을 해줘야 하는 부분일 건데 계산값이 막 이럴 때는 10개 줬다 저럴 때는 5개 줬다 그러면 그 제한된 그 입자의 개수가 똑같지 않겠지. 그래서 너 뭐가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분이 아보가드로가 뭐를 분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먼저 했어. 물질은 이 세상의 물질은 분자 상태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추가로 아보가드로의 수를 제안했어. 아보가드로의 수.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의 수가 뭐냐면 자, 기체라고 하는 게 자신이 외부에서 받은 온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죠. 우리 그 중1 때 배웠던 보일과 샤르 법칙 기억나요? 기체라고 하는 것만 얘네들이 움직이는 공간의 단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받은 어떤 온도나 각각의 압력 조건에 따라서 이 부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의 온도, 같은 압력, 외부의 같은 압력. 이 제공된 상태라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질량 보정과 일정 성분비와 그리고 기체 반응의 법칙들 다 아울러서 이게 딱딱딱 다 하나의 일괄된 형태로 법칙처럼 다 설명이 되려면 이 하나의 부피 안에는 그지? 이 기체도 이 지금 실험을 한 이때의 수소도 25도씨 일기야. 그지? 또 이때의 산소도 마찬가지 25도씨 일기야. 외부의 온도 압력. 또 이때의 수증기도 25도씨 일기야. 오케이? 으로 온도 압력 조건이 다 똑같다면 이 하나의 부피, 이 한 박스, 이 하나의 부피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는 이 수소 분자가 훨씬 더 작은 크기든 산소 분자가 보다 더 큰 크기든 얘네들의 입자의 크기랑 상관없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양은 같다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놓고 그 같은 양만큼에서 걔네들이 해체가 돼서 또 새로운 분자를 이룰 때 같은 개수만큼의 이동을 갈 수 있겠잖아.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뭐를 입자 수를 갖는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어떻게 문제에 물어보냐면 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이따가 내가 적을 시간을 좀 줄 거야. 아, 있긴 있다. 오케이. 거기 오른쪽 보면 2번 보여요? 오른쪽에 보면 네. 기체 부피와 분자의 수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따라서 기체 부피와 분자 수는 같다. 그지? 그게 아보가드로 수야. 아보가드로의 법칙. 적어줘봐. 아래다가.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얘기도 하고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 말이 뭔 말이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봐봐. 이렇게 한 박스 한 박스 한 부피 한 부피 또 한 부피 한 부피가 이렇게 각각 있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수소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하나의 부피 또 하나의 부피에 생성되는 수증기의 그림으로 맞는 걸 고르시오라고 하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물어봐. 오케이? 1번부터 5번까지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도 25도씨 일기야. 여기도 25도씨 일기야. 여기도 25도씨 일기야. 그러면 이 1부피라고 하는 이 박스 하나 안에 지금 수소 분자가 몇 개 있어? 3개. 그치? 수소 분자 3개 있어. 그치? 너가 수소 분자가 3개가 있다면 걔보다 큰 원자로 구성된 산소더라도 이 산소도 몇 개의 부피, 이 1부피 안에 몇 개의 분자를 갖고 있는 거야? 산소도? 3개? 그렇지. 그게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예. 그래서 종류가 다른 기체더라도 똑같이 분자의 개수가 동일하게 하나, 둘, 세 개 있도록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 모든 아이들이 해체가 돼서 각자
이 모든 개수들이 여기도 이제 한 부피니까 한 분자, 또 한 분자, 또 한 분자 이렇게 있겠지. 네. 그지? 그래서 얘네들 다 해체돼서 얘네들을 만들면 여기도 이 한 박스 안에 당연히 종류가 다르고 더 덩치가 커졌겠지만 이 수증기 분자 몇 분자? 세 분자. 네, 세 분자가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그 원리가 맞겠더라. 질량 보존의 법칙과 아보가드로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비와 기체 반응을 다 아울러서 설명이 되겠더라. 왜? 이 공간 안에 종류가 다르겠지. 기체 크기가 더 클 수도 있고, 그지? 그러더라도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개수를 갖고 있는다고 한정을 해줘야 이 모든 법칙이 다 설명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그림 그려보면 5, 5, 5 여기도 5, 5, 5 그죠? 수중의 분자가 총 3분자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 있는 HHH 이렇게 H2O, H2O, H2O 그죠? H2O, H2O, H2O 이렇게 네. 해서 총 한 분자, 두 분자, 세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분자, 두 분자, 세 분자, 한 분자, 두 분자, 세 분자. 됐죠? 오케이. 끝! 자, 어디까지? 발열과 흡열 반응, 화학 반응 에너지 출입 전까지 끝냈고요. 오른쪽 1번, 2번 완성해줘. 진짜 중요한 걸 너가 진짜 방금 잘 이해했어. 에너지 출입 들어가기 전에 딱 보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1번. 1번은 뭐예요? 정수비가 성립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를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 하고 이때 화학 반응의 개수비는 각 기체의 분자 수의 비와 뭐와 같다. 그 비율이. 그치, 부피비. 분자 수 몇 됐던 이 분자 수비와 이 박스의 비와 똑같다. 네, 기체 반응의 법칙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이번에 1번은 답이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네, 2대 1대 2. 그치? 답 2번은 2대 1대 2대 1대 똑같지. 왜냐면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때 각 기체의 개수비, 즉 수소기체, 산소기체, 수증기의 각 개수비는 H2, 그죠? 그 다음에 O2, 그죠? 그죠? 그 다음에 H2O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화학 반응식으로 완성해봐. 그지? 또 두 개야. 그래서 두 개 되게끔 했어. 그럼 너가 4개 됐어. 그럼 너가 2. 그지? 네. 그래서 앞에 2대 1대 2라고 하는 것이 개수비와 똑같죠. 박스비와 똑같죠. 그 다음 수소기체 20ml를 그죠? 수소기체 20ml를 그럼 너가 2에 해당하는 부피만큼 20ml 그죠? 그럼 수소 20ml를 모두 반응하기 필요한 산소기체의 네. 부피는 얼마? 그래 얘가 20이잖아 10이지 10 네. 그지? 20ml를 모두 반응하고 싶어 그것의 2배만큼에 해당하는 게 20인 거고 그것의 1배 1의 비율 2분의 1의 비율이 10이죠 10이 답이에요 10ml 아니 100ml 미안해 200이다 내가 잘못 봤다 200ml를 반응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게 100ml 오케이. 그 다음에 수소기체 150과 산소기체 70을 반응했대. 내가 준 게 150하고 70이야. 그지? 그러면 2대 1로 반응할 거야. 그죠? 네. 그럼 70을 1로 줬을 때 걔의 2배만큼 140이지. 네. 그러니까 내가 준 수소기체 150ml 중 140은 다 사용하고 10은 남겠네. 그쵸? 그래서 남은 게 수소기체 10일 거고 만들어진 수증기는 2대 1대 2니까. 140. 그치 140. 그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체 반응의 법칙이면 오빠는 아래 지금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서 나오죠. 네. 자,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실험실 상황에서 여러분이 실험을 해야 한다면 이 어느 정도 배경 정보를 알고 있어야 화상이나 동상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오빠는 잠깐 쉬시는 동안 숙제를 안 해오셨기 때문에 할게요. 이 밀린 숙제를 하시고 저는 쉬었다가 와서 B부터 설명을 할게요. 네. 뭔가 너는 고생이라 나는 쉰다 이런 느낌. 그치, 숙제를 안 해왔으면 넌 고생할 수밖에 없지 뭐. 숙제하신 걸 먼저 확인할게요. 입사 쪽부터죠? 입사 쪽부터 일단 아까 보니까 7번, 8번까지인가 풀어져 있던 것 같은데?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9번부터 다 부르면 되죠? 9번부터 24쪽.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우수수수? 아하. 자, 일단 요거 가산화수소 있죠. 그 다음 촉매 있어요. 네. 요거 가끔 문제에서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과산화수소가 H2O2예요. 근데 H2O2를 오랫동안 공기 중에 노출시킨 상태로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얘가 더 이상 소독량의 성분을 안 갖고 있습니다. 뭐하고 뭐로 바뀌냐?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버려요. 물하고 산소.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를 좀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촉매를 집어넣어줍니다. 생체 촉매를 사용해 줄 수도 있지만 생체 촉매보다는 지금 여기 실험실 상태니까 그냥
무기촉매, 그죠? 무기촉매를 사용해줘. 사용해줬던 무기촉매가 이산화 망간이스야. 이산화 망간이스. 자, 그럼 촉매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 촉매를 딱 넣어줬어. 얘를 몇 그램 넣어줬대? 지금 2g 넣어줬대. 2g. 그죠? 2g 넣어줬대. 자, 2g 넣어줬고, 그 다음에 쇠를 얼마? 과산수가 원래 몇 g 있었어? 34g. 그지? 너 34g 있었네. 촉매를 내가 2g 넣어줬네. 그래서 총 36g이 뭔가 반응물에 포함돼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 36g이 여기 총 합산으로 똑같아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물이 18g 생겼대. 그죠? 그럼 36 빼기 그지? 18 하니까 얼마야? 18g. 18이네. 그래서 너 사실 18g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면 정답일까? 오답일까? 노답이요. 오답이에요. 너 땡이에요. 왜냐? 산소. 자, 얘는 있는 것 자체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촉매는 있는 것 자체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그 이상 뭣도 아니야. 그냥 얘가 들어가서 얘 그냥 존재 자체로 뭔가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것 뿐이지 얘가 소비가 돼서 여긴가 뭔가 포함돼서 화학 반응 하게 하는 게 아니야. 네. 따라서 빼주면 36에서 빼줘야 돼. 34에서 빼줍니까? 34에서 18을 빼주면 만들어지는 얘가 얼마입니까? 16. 네, 16g.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촉매는 화학 반응에 소비되지 않더라, 참여하지 않더라, 그지? 기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만 뭐막 걔가 있는 것 자체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자, 10번, 11번, 12번은 되게 많이 만나봤던 뭐예요? 일정 성분 비위 법칙과 관련된 화학 반응인 거죠. 오케이, 일정 성분 비위. 봤더니 구리가 있어. X축이 뭐야? 구리의 질량이야. 그죠? 그리고 화학 반응에 참여한 산소 질량, 구리 질량.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그죠? 봤더니 2.0g의 구리를 화학 반응에 참여시키는 산소가 몇 g이래? 얼마야? 0.5네. 네. 그지? 0.5네. 그죠? 딱 점이 딱 찍어주시는 게 이거네. 그래서 구리가 2.0g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여 산화 구리가 선생님 만들어지면 잠깐만요. 네, 너 틀린 거 같죠? 네, 이거 0.5g의 산소가 꼭 필요하더라. 그지? 그러면 생성된 얘의 산화구리 양은 얼마겠다? 2.5g이었더라. 제가 표정 봤어요. 그럼 2.5g 안에 포함된 구리와 산소의 질량이 4대 1대 5더라. 맞죠? 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요. 1번인데 몇 번이라는 거예요? 5번이랬어요. 그래프 잘 봤어요. 그래프를 잘못 본 거예요? 문제를 잘못 본 거예요? 산화구리가 생산될 때 구리와 산소 여기 잘못 본 거예요? 여기요? X축, Y축을? 예, 그걸 잘 봤어요.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11번. 반응하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해도, 자, 화학 반응에 기여를 시킨 구리의 양이 늘어나도, 질량비. 화학 반응에 참여시킨 구리의 양이 늘어나도, 그치? 비율. 뭐와 뭐에? 반응하는 비율.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죠. 질량이랑 틀려. 질량 비율과 질량은 다르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11번에. 자, 그 다음에 12번. 표는 마그네슘 연소에 반응한 마그네슘과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 관계다. 그래서 쭉 나와 있어요. 산화 마그네슘이 최종적으로 생성된 아이고요. 그죠? 마그네슘. 마그네슘 금속이니까 산소를 바탕으로 산화 마그네슘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MgO. 그죠? 만들었어요. 자, 그랬었을 때, 자, 마그네슘과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3.5g의 산화 마그네슘이 완성이 됐는데, 반응에 참여한 마그네슘이 얼마래? 2.1g. 그지? 그러면 딱 들어간 게 산소밖에 없으니까 얼마의 산소가 들어간가? 1.4요. 1.4요. 그죠? 뺐죠? 빼니까 1.4죠? 몇 대 몇이야? 3대 2대 2요. 네, 3대 2대 5요. 2대 1은 아니겠죠? 5죠. 기체 반응 법칙이 아니니까 정수비니까. 자, 산수비야. 3대 2대 5.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 1번이요. 네, 3대 2대 5인데 여기서 마그네슘과 산소니까 3대 2가 맞는데 3대 5라고 했습니다. 답 틀려줘. 1번이 답이에요. 자, 13번. 자, 암모니아 3.4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수의 질량은 몇 대 몇? 2.8. 2.8.
질량비 14대 3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 근간에 해당하는 밀에 해당하는 그 수치를 찾아내고 그지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8g이 되겠고 14번 이제 14번 15번은 이제 뭐야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물을 생성할 때죠. 그죠? 근데 이제 수소 산소도 기체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그 기체 안에 수소를 질량 단위로 측정했을 때 0.4g 또는 0.2g 제공을 해주고 얼마가 생성될 수 있는지 네. 계산할 수 있어. 그랬더니 14번에 기억 맞나요? 5번? 아니요. 필수. 5번이에요? 자 그럼 리 많으니까 실험 2에서 생성되는 물의 질량은 3.6g이다. 자 얼마 줬어? 수소를 0.4g을 줬어. g이야. 네. 그지? 그다음 산소를 얼마 줬어? 2.4요. 2.4g 줬어. 그죠? 네. 이 1번 실험에서 0.2 줬고 2.0을 줬는데 남는 게 산소가 0.4가 남아야 돼. 남는 기체. 3번. 그죠? 남은 기체. 0.2 주고 2.4를 줬는데 0.4가 남았다는 건 여기 얼마 참여했던 거야? 1.6g 참여했다는 거죠.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8의 질량비로 그만큼의 수증기가 만들어질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1대 8의 질량비야. 1대 8. 그죠? 그러면 얘가 8배에 대한 수용한된 거면 0.3g이 참여량 2.4죠? 네. 남쪽 수소가 0.1g 남죠. 예, 이거 계산해낼 수 있어야 돼. 1.3분배에서. 근데 거기 리을에서 물의 질량이 3.6이네. 지금 그럼 0.3 반응에 2.4 반응에 얼마 만들어져? 2.7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치? 그래서 틀렸어. 리을. 디귿하고 리을 맞고. 디귿이죠. 디귿 리을은 맞고 다 3번이죠. 15번. 자,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원소의 질량 B가 고정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법칙이야? 이게 일정 성분이죠. 이게 일정 성분이죠. 자, 근데 둘이 연소에서 산화물이 생겼어. 너 화합물 만들어진 거 맞네. 그 다음 산소, 수소, 전류, 물 생겨. 이것도 화합물, 물 만들어진 거 맞네. 네. 자, 암모니아 물에 녹였어. 암모니아 수가 생성된대. 네. 그죠? 이거 화합물이에요, 혼합물이에요? 일정한 화물? 혼합물. 일정한 혼합물? 균일 혼합물? 네. 균일 혼합물. 왜 혼합물은 암모니아 수용액을 만들게 하는 섞어야 할 암모니아의 양이 정해져 있어? 아니죠. 소금을 5g만 섞어도 소금물이고 이제 소금을 100g 섞어도 소금물이잖아. 혼합물은 일정 성분의 법칙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얘가 수용액 상태든 액체 상태로 섞어 있든 그치? 혼합물은 일정 성분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험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오빠 곧 중3이잖아. 중3에 거기 첫 단원이 이 화학 단원이거든? 너가 지금 방금 겨울방학에 배웠던 게 이제 곧 3학년 되시면 많이 나올 건데 혼합물은 일정 성분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화합물에서만 성립한다. 진짜 많이 나와. 질량 구분 법칙은 어디에 다 성립한다고? 당연히 물리변화에도 성립하지. 분자가 안 바뀌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원자가 그대로 가고 그 제공됐던 그 재료에 해당하는 원자가 그대로 갈 거니까 화학변화에서도 그대로 성립하지. 그지? 그래서 질량 보존은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서 둘 다 성립하더라. 시험에서 잘 나와. 오케이. 자, 그 다음 15번에 그래서 답 3번. 16번. 자, 10%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있어. 그 다음에 10% 질산압 수용액이 있어. 0.2, 0.4, 0.6, 0.8, 0.8.0, 1.0씩 넣었을 때 앙금의 높이가 아래와 같이 점점 증가해. 처음에 뭘 주고? KI 수용액을 10% KI 수용. 이제 나중에 너가 화합을 좀 더 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양적 관계를 배우다 보면 이게 조금 에반데?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만날 건데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농도가 10% 정도가 있고 KI 수용액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6ml 여러분 보니까 앙금 높이가 일정해진 그 높이 공간만큼 6ml죠? 6ml 정도의 KI를 다 넣어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지? 여기는 다 6ml의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다 들어있었어. 오케이? 거기다가 여기는 아무것도 안 줬어. P, NOCD2. 아무 NOCD2. 질산압 수용액을 안 줬어. 안 줬으니까 앙금이 안 만들어지지. 여긴 2ml 줬어. 그러면 여기 있던 이 이온의 수와 여기 있던 이 이온의 수 중에 저 이온의 수가 많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노란색 앙금은 PbI2잖아. 네. 그러면 이 준 PB가 모두 다 앙금에 참여해서 앙금이 이 정도만큼 4m 줬어 6m 줬어 점점 얘를 더 많이 준 거야.
그랬더니 얘와 얘가 만날 수 있는 이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그지? 얘가 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4가 조금 더 암극이 높아져. 그죠? 노란색 암극이 조금 더 암극이 높아져. 오케이? 그래 놓고서 얘만 일방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피에 해당한 8을 주고 10을 준다라고 해도 이미 6m라고 하는 이 공간의 단위 안에 들어가져 있는 K 플러스 I 마이너스의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얘를 같이 증가를 해주고 있지 않은 한 앙금의 높이가 올라가진 않는다. 얘하고 얘가 1대1, 이 6m의 부피만큼의 들어있는 KI의 입자수, 그죠? K 플러스 I 마이너스의 이온의 입자수, PbNO3가 얘 6m에 들어있는 Pb 2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의 입자수가, 그지? 네. 어느 정도 최대치로 만날 만큼 이 정도의 부피야, 6m. 그리고 얘만 일방적으로 넣어준다 해도 앙금의 높이가 올라가진 않다. 얘 앙금의 높이를 올리려면 뭘 같이 넣어줘야 앙금의 높이가 올라가겠어? 무엇을 같이 넣어줘야? KI. 그치? 얘를 같이 넣어줘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여기 착한 문제 정답이 2개 있어요 라고 알려줬죠. 그죠? 4번. 4번, 5번. 네. 4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4번과 5번이 정답이에요. 4번, 5번이 답이고요. 자, 같은 농도의 KI 수용액과 질산압 수용액은 1대1의 부피, 전체적인 결과값이 6L, 6L에 제일 많이 만난 거니까 맞죠? 그리고 일정량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반응하는 질산 수용액 양이 일정하더라. 네. 부피 공간이 일정하더라. 맞는 말. 17번. 4번. 너트가 있고 너트가 2개 결합해서 BN2가 만들어진대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답 몇 번? 네, 4번. 잘했어요. 4번. 화합물을 이루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 B가 일정한 게 아니고, 그죠? 네, 질량 비율이 일정한 게 아니고 개수비가 일정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느 정도의 화합물 안에 있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가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가 1대2더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죠? 질량비는 3대 여기 5대2에요. 5대2. 3대8? 5대2죠. 5대2. 17번. 17번은 5대2. 그죠? 그다음 18번은 계산해 봤더니 3대 8 맞습니다. 3대 8 이산화탄소. 나머지 27쪽 서술형은 일단 넘길게요. 오늘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자, 방금 기체의 반응의 법칙까지 했죠? 네. 그죠? 오빠가 빠른 속도로 지금 31쪽에 1번에서부터 6번까지를 완성해주세요. 아니다. 저기 7번까지 완성해주세요. 1번, 7번. 7문제. 자,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의 1번에 4번. 그죠? 2번에 몇 대 몇 대 몇? 1대1. 그렇지. 간단한 정수비 2대 1대 2 부피비 사이에 3번에 4번. 맞습니다. 4번. 자, 근데 이제 4번 별표 쳐봐. 거기 문제에서 4번. 아니 1, 2, 3, 4번. 오케이.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화학 반응이 아닌 것하고 봅니다. 염화수소. 자, 반응물도 기체, 생성된 생성물도 기체여야 모두 다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반응물도 기체, 생성된 생성물도 기체여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런데 탄소요. 얘를 수추로 바꿔도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근데 숯은 우리가 딱 느끼기에 고체로 느낄 수 있잖아요, 바로. 네. 그러니까 숯이라고 바로 다이렉트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보기에서 이렇게 숯이라고 안 줘. 근데 우리 숯을 연소시킬 때 그 반응이 여기 있는 이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너는 뭐야? 고체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 기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반응물도 생성물도 다 기체여야지만 화학 반응이 다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반응물도 생성된 생성물도 모두 everybody 모두 기체여야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한다. 되겠나? 네. 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시험 문제 잘 많이 나. 4번이다. 4번이다. 오케이. 자, 5번. 5번. 지금 4번 답은 4번이었어요. 5번은 몇 번? 2, 3. 5번은 2번과 3번 되겠습니다. 2번과 3번? 네. 3번? 질량비구나. 아이고, 시키야. 5번이요. 5번. 야, 나 너한테 감기 온거 아니야? 아, 저는 이거 가래요, 가래. 2번.
2번 5번이요. 있어봐. 하루 만에 지금 공기 안 좋아졌다고? 아니네. 하루 만에 선고할 거야 나. 너한테 감기 못 왔어. 한 번에 100명이 왔다 갔는데 자, 5번. 5번이요. 5번 답에 일단 2번은 골랐어요? 옳은 거에서 2번인지? 2번이랑 5번이요. 네, 5번이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 한 개가 반응하면 수증기 분자 두 개가 생성된다. 얘가 맞죠. 왜 3번은 왜 틀렸냐면 질량 B가 2대1 때 2가 아니라 이 박스는 부피비야, 부피비. 네. 기체들끼리 반응시키는 부피 단위로 화학 반응시키니까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져요 라고 할 때 이 앞에 이 개수비 얘가 부피지, 부피 단위로 화학 반응하는 거니까 네. 절대 질량비랑 헷갈리면 안 돼. 예? 질량비는 실질적으로 너를 지금 1대 8대 9였다고 아까 방금 이런 성미 붙이고 문제 풀고 왔잖아. 아, 냅시기. 뭐 말을 못하고 계속 기침하고 있어. 얘는 얘와 질량 부분 지금 질량 비라는 거야. 질량 비.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에 2번과 5번이다. 자, 6번. 아까 나에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식이 너무 눈에 보일 만큼 메탄을 다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발생해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메탄을 다 연소시켜서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얘하고 얘가 반응했는데 개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너가 지금 두 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너 두 개, 너 두 개, 네 개, 그럼 너 두 개 이러면 끝이잖아.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먼저 완성을 해주고 앞에 해당하는 이 분자의 개수비가 반응에 참여하는 기체의 부피비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메탄을 얼마를 주면 10ml를 모두 연소시킬 걸 얘를 줬다 그러면 이 10ml 연소시킬 때 얘의 2배만큼 20ml의 산소가 꼭 필요한 거고 네. 그러면 얘의 1 앞에 숫자 1이 생략된 거죠. 얘가 10ml 항상 만들어지고 이 수증기는 20m가 늘 만들어지더라.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일단 답은 4번이야. 자, 그 다음에 6번, 7번 가볼게. 한 장 넘겨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 그죠? A 기체가 있고 B 기체가 있어서 C 기체를 생성을 한대요. 그래서 생성된 거 남는 거 없어요. 예, 보니까 1대 3대 2네요. 그죠? 부피비가 1대 3대 1, 박스의 개수비가 1대 3대 2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실험 1, 2에서 반응 후 남은 기체가 없을 때 얘를 반응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하면 기체 자체를 그냥 A나 B나 C로 준 거야. 얘를 원자의 기준으로 준 게 아니라. 그지? 어떤 문제는 원자 기준을 줘서 A2, 뭐 B2 왜냐면 원자 혼자로는 화학 반응 안 하니까 C2라는 형태의 생성물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근데 얘를 아예 물질 자체로 그냥 준 거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맞게끔 표현하려면 A와 B가 반응해서 C라는 화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네요. 1, 3,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1번. 앞으로 오세요. 자, 28쪽에 마지막 D, B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간단합니다. 근데 이건 너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다 외워야 해. 달달달 외워야 돼. 왜냐면 특정 화학 반응은 이유 없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유는 있겠지. 뭐 화학 원자 간의 결합 에너지랄지, 뭐 엔탈피, 엔트로피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고 거의 심화적인 유기화학이고 무기화학이라는 내용인데 그걸 다 고려해서 이런 화학 반응을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건지 아니면 그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하는 건지를 엔탈피나 엔트로피와 같은 정상적인 뭐 결합 에너지를 다 고려해서 계산할 수 없어. 오케이? 근데 관측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 뭔가가 만나가지고 뭔가를 생성을 했어. 그지? 생성이 될 때 어떤 화학 반응은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어 나오더라. 그지? 그럼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어 나오는 이 화학 반응을 할 때 내가 걔를 유리 비커를 만약 만지고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있겠어? 화상 입을 수도 있겠네. 그치? 그지? 또는 어떤 화학 반응을 이렇게 했는데 얘가 뭐 이렇게와 이렇게가 만들어진 화학 반응에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엄청나게 과용의 에너지가 많이 흡수되어야지만 돼. 오케이? 열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 이걸 화학 반응할 때 흡열 반응. 그지? 그다음 화학 반응할 때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의 주의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흡열 반응의 주의는 내 몸에 열을 뺏기죠. 내가 얘를 만지고 있다면 얘가 엄청나게 내 몸에 열을 뺏어가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되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지? 오히려 동상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의 극단적이에요. 아주 극단적. 내가 좀 극단적이야. 왜냐하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외우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의 화학 반응의 종류들이 흡열 반응이고 어떤 건 발열 반응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때 발열 반응은 대체적으로 다 열과 빛을 내면서 바깥으로 뭔가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형태들이 다 뭐야? 연소 반응. 그죠? 산소와 뭔가를 태우기만 하는 게 대부분 다 발열 반응이겠죠. 네. 그죠? 또 금속이 녹슬는 반응. 천천히 녹이 쓸 거 아니야. 뭐 산화 처리된다거나, 그지? 뭐 철제 대문에 페인트 안 칠해지고 페인트가 벗겨지면 얘가 약간 불구스름한 형태의 철제 그 산화 처리되잖아요. 금속이 녹슬는 거랬지. 이것도 발열 반응. 아주 천천히인데 우리가 만졌을 때만 뜨거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 굉장히 천천히 화학 반응이 안 나는 거니까 이것 또한 발열 반응. 네? 금속이 녹슬거나, 그다음에 금속이랑 염산, 뭐 황산, 질산과 같은 금속을 그런 수용액과 산 수용액, 그죠? 여기 뭐 염산도 있고요, 황산도 질산. 있고요, 질산도 있고요. 이런 산과 같은 수용액 물질과 금속을 녹여요. 그러면 이 녹였을 때 뭐 수소기체도 방출이 될 건데, 근데 그때 또 발열 반응이에요. 열이 방출되는 반응. 오케이?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서 M이 메탈이야. 네. 그리고 HCl이 염산이야. 수용액. 그럼 얘가 녹으면서 뭐 MCl 이렇게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든. 이때 열 에너지가 발생돼. 발열 반응 이렇게. 나중에 이거 화학식 자연스럽게 쓰는 거 고일 통합 좀 딥하게 하면 충분히 쓰실 수 있어. 너가 스스로. 오케이? 그럼 대수비 한번 맞춰볼까? 아, 애매한데? 싫어요. 너 둘 이러면 되지. 아, 자, 그리고 자 물질이 염소되는 거 아까 설명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 손난로, 손난로가 가끔 이제 원리로 응용병이한테 문제가 나와요. 이 손난로는 약간 숯가루랑, 그지? 부직포 안에 숯가루랑, 그죠? 약간 이렇게 흔들면, 그죠? 철가루. 이 철가루가 천천히 공기 중에는 산소와 반응해서 금속이 녹슬는 걸 일정 시간 안에 만들어주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산화되게끔, 산화 처리되게끔. 그러면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제 손난로의 원리도 발열 반응과 똑같아요. 어떻게 뜨겁더라. 그죠? 엄청 뜨겁죠. 그죠? 그리고 그 부직포가 촘촘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 가루가 막 빠져나와 있는 것도 있어. 좀 불량인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선생님도 이렇게 추운 날 손난로 같은 핫팩 같은 거 많이 갖고 다녔거든요. 별로 안 써요. 환경은 별로 안 좋아. 손에 묻고. 자, 그다음에 산화칼슘 또는 황산칼슘이 물하고 반응하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생각합시다. 황산칼슘이나 산화칼슘이 물하고 반응하는 거. 칼슘을 물과 반응시켰어요. 그럼 뭐 화학 반응 일어나겠죠? 그때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죠. 자, 이게 발열 반응의 종류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게요. 발열 반응. 자, 대표적인 흡열 반응은 뭐 우리 일상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흡열 반응으로, 자, 식물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만드는 거. 광합성. 그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흡열 반응은 광합성이 있을 거고, 실험실에서 우리가 일으켜 볼 수 있는 흡열 반응으로 뭐가 있냐? 자, 뭐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 탄산 나트륨이 열분해. 그러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을 분해해서 탄산 나트륨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될 때, 얘때 뭐가 열 에너지가 반드시 가열되어야지만 걔가 분해되면서 탄산 나트륨이나, 그지? 물이나 수증기로 물이나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져. 돼요? 그러니까 열분해라고 하는 건 열을 흡수해줘야지만 얘가 화학분해가 되더라 이거야. 탄산나트륨이 열분해, 열이 흡수되어야지만 열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물의 전기분. 네, 물이 흡수되어야지만 물을 가열. 근데 전기분해야. 가열의 에너지 갖고는 이제 얘를 태우는, 얘를 데펴주는 그 정도의 에너지 갖고는 택도 없고, 정기적인 파장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만 이 파장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이 물 분자가 막 해체가 되는 거,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가 되더라 이거죠. 물의 전기분해. 오케이? 물이라고 하는 거가 파장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다. 얘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질산 암모늄하고 물을 발효시켜서, 오케이?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네.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해서 나무 도마 같은 거 이런 나무 도마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비어있는 비커가 있어요. 이렇게 빈 비커가 있고, 자 우리 여기 이 빈 비커 안에 뭐를 일단 수소나 바륨, 얘를 뭐 질산 암모늄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수소나 바륨 한 장 넘겨보면 어디 문제냐면 32쪽 한번 봐. 32쪽에 11번 같은 문제. 이렇게 실험을 세팅할 거야. 네. 자, 그래서 아래 나무판 있고, 나무판과 이 비커, 이 그 삼각 플라스크 사이에 약간 흥건한 물기를 촉촉하게 좀 세팅을 해주고, 그죠? 나무도마하고 저 비커 사이에 물기가 약간 있는 판에 일단 처음에 수산화 바륨밖에 없었어. 근데 여기다가 뭘 부었어? 자, 염화 암모늄을 부었어. 네. 그럼 염화 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이 화학 반응을 할 거야. 화학 반응을 할 때 뭔가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낼 때 주변에서 열을 꼭 흡수 받아야만 한다. 주변에서 막 열을 흡수 받으니까 열 에너지가 주위에서부터 막 뺏겨져서 얘한테 들어가서 화학 반응 하겠죠. 네. 그죠? 흡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들어있는 나무판하고 저 비커가 그냥 따로따로 또 돌아다녔는데 물이 얼어서 나무도마하고 붙어서 따로 붙어서 올라가더라는 거지. 왜? 물이 어떻게 돼? 열을 뺏겨가지고 얼음을 얼게 되고 그것이 약간의 흡착 효과까지 갖고 오다 보니까 나무판이 붙어버리네. 그 인자. 그죠? 뭐의 음성? 수산화 바륨과 누가? 염화암모늄이 반응하여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거기 11번 풀어줘봐. 바로 답이 나왔어? 네. 답은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받아서 그래야 하더라. 자, 그럼 거기 8번, 9번, 10번 완성해줘봐. 지금 하나 있나? 자, 볼까? 8번. 이것도 열 에너지 출입이죠? 8번의 답은 몇 번? 3번. 네, 3번.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는 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다. 에이, 흡수가 일어나는데 주변 온도가 낮아지지. 주변에서부터 뺏어왔으니까. 자, 9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인데 이러한 에너지 출입. 막 열을 받네요. 흡열이네요. 3번. 저 답은 네, 3번입니다. 질산암모늄과 물과의 반응. 10번. 손 달라요. 부비적하면 거 안에 들어있는 철가루가 공기 중의 산소랑 반응을 천천히 하면서 열을 뿜어내네요. 발열 받네요. 답은 몇 번? 3번. 네, 기억 디귿 맞고요. 니은 땡.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11번까지 해서 32쪽까지 다 풀었네요. 네. 숙제는 33쪽. 싸가지고. 딱 맞네. 33쪽. 그리고 아까 덜푼 27쪽인데 27쪽 다 풀어졌니? 아까 27쪽? 그런가? 27쪽? 아까? 네. 풀어져 있었어? 그럼 33쪽만 하면 끝나겠네. 단원 다 끝나버렸네. 화학 반응의 규칙성. 3번 이렇게 끝나버렸네. 어제는 지구가 끝나고 오늘 화학 끝나고.